왜 하필 한국? 맨날 일본에 뒤처지는 그 국가? 하버드, 옥스포드 진학률 30%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고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생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 창의공항을 자랑하며 우월감에 가득 찼던 엘리트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깨질 줄은. 싱가포르의 1980년대 수준이라던 한국이 이럴 수가. 열흘간의 한국 수학여행, 그것은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뒤흔들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열흘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래플스 인스티튜션 3학년 탄 웨이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서울 도착 첫날, 명동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을 받아 명동으로 나왔어요.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명동이래. 제 친구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별거 없는데? 오차드 로드가 훨씬 세련됐잖아. 클라라가 코웃음 쳤죠. 저희는 영어로 떠들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죠. Excuse me, where is 명동 메인 스트리트? 제가 지나가던 한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어서 고등학생쯤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 명동 메인 거리요? 여기서 직진하셔서 두 번째 블록에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혹시 중국 분이세요? 클라라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부시 종거런. 워먼시 한꺼 세상. 그 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데이비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본어로 뭔가 물어봤어요. 스미마센 니온고 와카리마스까? 하이 스코시 와카리마스. 도코니 이키타이 데스까?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잠깐, 너 몇 학년이야?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7살이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 저희보다 한 살 어린 학생이 세계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어? 클라라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다 배워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랑 일본어는 제2 외국어로 선택했어요. 이 정도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 학생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AR 내비게이션 앱이에요. 화면에 카메라를 켜자 실시간으로 거리가 3D 지도로 변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 위치고요. 명동 메인은 여기예요. 이 앱으로 따라가시면 길 잃을 일 없어요. 이거 학생이 만든 거야? 데이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저희 학교 코딩 동아리 선배들이 만들었어요. 작년에 출시해서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 넘었대요. 고등학생이 만든 앱이 10만 다운로드라고요? 너희 학교가 특별한 학교야? 제가 물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긴 한데 서울에는 이런 학교가 많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그 말이 저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싱가포르 최고 명문고인 래플스에서도 세계 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학생은 드문데.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제가 겨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한국 구경 잘하세요. 그 학생이 떠난 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클라라가 멍하니 말했어요. 우리랑 나이도 비슷한데.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동 사건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싱가포르 창의공항 터미널 3 라운지. 정말 짜증나. 왜 하필 한국이야? 클라라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래플스 인스티튜션 최상위권 20명의 특별 수학여행팀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일본 교토와 도쿄 일주일 투어였죠. 맞아, 교토대학이랑 도쿄대학 캠퍼스 투어도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학교는 싱가포르에서도 특별합니다. 졸업생의 30%가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 진학해요. 나머지도 대부분 NUS나 NTU 같은 싱가포르 최고 대학에 가죠. 한국에 뭐가 있다고? 케이파, 김치? 마커스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싱가포르가 6만 달러 넘는데
한국은 35,000달러 정도잖아. 맞아,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 클라라가 맞장구 쳤어요. 창의공항을 둘러보며 저희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봐봐, 스카이트랙스 세계 공항 순위 1위. 인천공항은 몇 위더라? 4위? 5위? 창의공항 실내 폭포 봤어? 인천공항에 이런 게 있을까? 데이비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들 불만이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일본이면 뭔가 배울 게 있을 텐데. 아버지는 투자은행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세요. 저희 반 친구들 부모님도 다 비슷해요. 한국은 그냥 싱가포르 1980년대 수준이야. 담임 선생님도 은근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희는 계속 투덜댔어요.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올리지? 샵도쿄 샵교토 대신 샵서울이라니. 그래도 면세점은 괜찮겠지? 화장품이나 사가자. 클라라가 말했어요. 비행시간 6시간 30분. 기내식을 먹으며 저희는 한국 관련 자료를 대충 훑어봤어요. 한국 전쟁 1953년 종료. 와, 우리나라가 독립한 1965년보다 늦네. 지금 삼성이 대단하다지만 싱가포르에도 큰 기업들 많잖아. 그래, DBS은행, 싱텔 캐피탈랜드. 우리도 만만치 않아. 한국에 대한 저희의 지식은 그 정도였어요. K-팝, 한국 드라마, 김치, 불고기. 그리고 약간의 경제 성장 스토리. 그래도 뭐 일주일이면 끝이야. 그냥 쇼핑이나 하고 오자.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도 저희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어차피 창의공항보다 못하겠지.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봐, 그냥 평범한 공항이잖아.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했죠. 하지만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웰컴 투 코리아. 하오 니아오 공가포.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다국어 안내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싱가포르 공용어 4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어도 있네? 클라라가 놀랐어요. 슬라맛 다탕크 코리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는데 줄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외국인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타밀어까지. 퍼스트 타임 인 코리아? 직원이 물었어요. 예스. 제가 대답했죠. 오케이 페이스 레지스트레이션 10 세컨즈. 얼굴을 스캔하는데 정말 10초. 그리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10초. 총 20초 만에 입국이 완료됐어요. 이게 가능해? 데이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창의공항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지만 첫 방문 외국인이 20초 만에 통과하는 건 저기 좀 봐. 클라라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한쪽에서는 로봇이 짐을 운반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홀로그램 직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홀로그램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마커스가 장난스럽게 중국어로 물어봤어요. 우어커이 자오다오식리 찬송다이? 홀로그램이 즉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식리 찬송다이 왕쩌비엔 쪼우. 그 순간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충격은 계속됐어요. 실시간 수화물 위치 추적 시스템입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각자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 저희 가방이 벨트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이거 창의공항에도 없는 거 아니야?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화물 수치대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짐이 나오기 시작한 지 3분 만에 저희 짐이 모두 나왔거든요. 베이징에서 출발한 에어 차이나 편 승객 여러분, 수화물이 모두 나왔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4분 20초였습니다. 전광판에 각 항공편별 수화물 처리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창의공항은 평균 15분인데 클라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는 더 놀랐어요.
엑스레이 검사대를 지나가는데 가방을 열 필요가 없었거든요. AI 검색 시스템입니다. 의심 물품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단 한 명도 가방을 열지 않고 통과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저희는 모두 멈춰 섰어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한 지 지금 몇 분이나 됐지? 제가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시계를 봤어요. 25분. 25분.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해서 공항 밖으로 나오기까지. 창의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마커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를 마중 나온 가이드가 다가왔어요. 래플스 인스티튜션 학생들이죠?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였어요. 참고로 인천공항은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서비스 부문 1위예요. 창의공항은 전체 1위지만요. 가이드의 말에 저희는 또 놀랐어요. 한국인이 창의공항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희는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을 깬 건 클라라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창의공항이 세계 1위라는 자부심, 그것이 단 25분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인천공항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서울과학고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 최고의 영재학교래. 가이드가 설명했죠. 래플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봐. 마커스가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래플스 인스티튜션은 단순한 명문고가 아니에요. 싱가포르 총리 3명을 배출했고 노벨상 후보에 오른 동문도 여럿 있죠.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이게 고등학교 맞아? 클라라가 놀랐어요. 건물이 대학 연구소 같았거든요. 양자 컴퓨터 연구동, 바이오 융합센터, AI 혁신랩. 고등학교에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데이비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학생회장이 저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 이준호입니다. 나이스 투 밋 유. 제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오, 싱가포르에서 오셨군요. 래플스 인스티튜션이면 정말 명문이시네요. 리콴유 총리님도 나오신 곳 아닌가요? 한국 고등학생이 싱가포르 역사까지 알고 있다니. 우리 학교도 둘러보시면서 서로 배울 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준호 학생이 저희를 인공지능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생들이 뭔가 복잡한 코드를 짜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의료진단 AI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폐암 초기 단계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생이 의료 AI를? 클라라가 말을 더듬었어요. 네, 작년에 이 프로젝트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받았어요. 지금은 실제 병원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준호야, 논문 검토 끝났어? 응, 방금 피드백 받았어. 교수님이 좋다고 하시더라. 논문이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네,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서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에요. 지도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고등학생이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 저희 래플스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나 시도하는 일인데. 다음은 물리 실험실이었어요. 학생들이 뭔가 복잡한 장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소형 입자가속기예요. 물론 진짜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CERN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요. CERN이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고등학생 팀들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아시아 대표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래플스가 자랑하는 건 대학 진학률인데 여기 학생들은 이미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 논문 중국어 버전도 봤어? 근데 일본 연구팀 결과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러시아 팀이랑 화상회의 몇 시지? 여기 학생들이 다 여러 언어를 해요? 제가 이준호에게 물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하고요. 제2 외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선택해요. 과학 논문은 여러 언어로 나오니까요.
오후에는 창업 동아리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만든 앱이에요.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 하는 앱이에요?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이에요. 카메라로 앞을 스캔하면서 장애물이나 신호등을 음성으로 알려줘요. 이미 사용자가 10,000명 넘었어요. 내년에 정식 법인 설립할 예정이에요. 고등학생이 10,000명의 사용자를 가진 앱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고요? 투자도 받았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네, 벤처캐피털에서 5천만 원 투자 확정됐어요. 졸업하면 바로 사업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학 상담실을 들렀어요. 벽에 합격 현황이 붙어 있었는데 MIT 8명, 하버드 5명, 스탠퍼드 6명, 칼텍 4명. 작년 졸업생이 몇 명이었죠? 클라라가 물었어요. 120명이요. 계산해보니 거의 20%가 미국 최상위 대학에 진학한 거였어요. 나머지는요? 카이스트, 서울대 의대, 포항공대 같은 국내 최고 대학이나 옥스브리지, 도쿄대 같은 해외 명문대요. 래플스와 비슷한 수준의 진학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왜 다들 창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직장요? 그런 생각은 구시대적이에요. 저희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죠. 학교를 떠나는 버스 안. 저희는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가 정말 엘리트가 맞나? 마커스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래플스 졸업생 중에 창업한 사람이 몇이나 되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없었거든요.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 그게 저희의 목표였으니까. 한국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클라라가 인정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과 실행력. 그게 진짜 엘리트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엘리트를 만났다. 학벌이 아닌 비전으로, 성적이 아닌 열정으로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부심이 또 한 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희는 조금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삼성은 우리도 아니까 뭔가 친숙하겠지?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삼성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아는 삼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어요. 여기가 다 연구소예요? 클라라가 놀랐어요. 이 건물 5개가 미래기술연구소예요. 연구원만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의 연구원. 싱가포르 전체 연구 인력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안내를 맡은 김 박사님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오신 미래의 과학자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차세대 통신 연구실. 지금 보시는 게 차세대 통신 프로토타입입니다. 거대한 안테나와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오지가 뭐가 다른 거예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싱가포르도 곧 오지 도입하잖아요. 김 박사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오지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있어요. 속도는 10배 이상 빠르고 지연 시간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벌써 다음 세대를?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남들이 현재에 만족할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죠. 다음은 양자 컴퓨터 연구실. 이게 진짜 양자 컴퓨터예요? 클라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영하 273도로 냉각되고 있었어요. 128큐비트 양자 컴퓨터예요. 아직 실험 단계지만 특정 연산에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릅니다. 싱가포르도 양자 컴퓨터 연구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죠. 하지만 저희는 독자적인 큐비트 제어 기술을 개발했어요.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했고요. 다음 방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바이오 전자공학 연구실. 이게 뭔가요? 작은 칩을 보며 마커스가 물었어요. 뇌신경 인터페이스 칩이에요.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거요?
비슷하지만 저희가 더 앞서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 이미 성공했고 단계적으로 임상 준비 중입니다. 연구원 한 분이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 바나나를 집어먹는 영상이었어요. 말도 안 돼.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메뉴는 AI가 추천해드립니다. 스크린에 제 얼굴을 비추자 메뉴가 떴어요. 탄웨이리님, 오늘은 비타민C가 풍부한 김치찌개를 추천드립니다. 어제 운동량이 적으셔서 저칼로리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제 이름이랑 운동량을? 아, 입구에서 등록하셨잖아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동의하에 연동하면 건강맞춤 식단을 제공합니다. 오후에는 미래 자동차 연구소로 이동했어요. 2035년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 박사님이 물었어요.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그건 이미 현재죠. 저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구합니다. 경납고 같은 곳에 들어가니 정말로 자동차의 날개가 달린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해요. 미래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상용화가 가능해요? 마커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시험 비행 성공했어요. 법규가 정비되면 단계적으로 상용화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와도 협의 중이에요. 싱가포르와 협의 중이라는 말에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 된 거구나.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지금 보시는 건 차세대 AI예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진짜 사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다른 방법도 제시했어요. 이 AI의 특별한 점은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해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인간 수학자가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인간과 AI가 협력하면 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AI는 도구일 뿐 그것을 쓰는 건 인간이니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래는 상상하는 자의 것이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싱가포르는 뭘 준비하고 있지? 클라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금융 허브, 물류 허브. 마커스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엔 그것도 AI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는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아시아 1위가 맞나? 제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미래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싱가포르도 변해야겠구나. 네, 정말로 변해야 할 것 같았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반. 싱가포르 전체를 4번 왕복하는 거리인데 2시간 반이라니.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부산 청년 창업 거리로 가시죠. 기사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청년 창업 거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싱가포르의 클라키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가 전부 스타트업이에요. 마커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리모델링되어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실패박물관. 실패박물관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관장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네, 한국 유일의 실패 전문 박물관이에요. 안에는 실패한 사업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창업자들의 사진과 함께 자랑스럽게 실패 스토리가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이분은 김지수 대표님. 첫 창업 때 50억 원 투자받았다가 망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만에 성공해서 지금은 유니콘 기업 대표예요.
실패를 자랑스럽게 전시한다고요? 클라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사업 실패는 인생의 오점으로 여겨지거든요. 한국에서는 실패도 자산이에요.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오히려 더 신뢰하죠. 다음으로 들른 곳은 한 스타트업 사무실. 대표는 24살의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입니다. 대학 3학년 때 휴학하고 창업했어요.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명문대 학생이 휴학하고 창업한다니. 처음엔 반대하셨죠. 그런데 제가 비전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뭘 만드는 회사예요?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이에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술이죠. 작은 수조에서 로봇이 시연되고 있었어요. 물 위에 쓰레기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수거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미 부산항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내년엔 동남아 진출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항구도 관심 있으시면 싱가포르가 잠재 고객이 되는 상황. 또 한 번 입장이 바뀐 걸 느꼈어요. 점심은 창업 푸드코트에서 먹었어요. 특이하게도 각 가게마다 창업 스토리가 적혀 있었어요. 이 떡볶이집 사장님은 삼성전자 퇴사 후 창업하셨대. 대기업 그만두고 떡볶이집을? 데이비드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꿈의 직장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하는 게 트렌드죠. 오후에는 청년 창업 허브를 방문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센터였죠. 무료로 사무실 제공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초기 자금도 지원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열정 있는 청년이면 돼요. 실패해도 상관없고요. 실패해도 상관없다고요? 네,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목표죠. 실리콘밸리처럼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3번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게임 회사, 두 번째는 배달앱, 세 번째는 온라인 교육. 다 망했죠.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배우니까요. 이제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네 번째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친환경 패키지 회사를 운영 중이었어요. 매출이 매달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빨리 실패하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서 빨리 성공하라는 뜻이죠. 창업 거리를 걸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살 초반의 청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싱가포르의 제 친구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길만 찾았는데 싱가포르 청년들은 창업 안 해요? 한 한국 청년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별로. 제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왜요? 싱가포르도 부자 나라인데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그럼 혁신은 누가 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지만 저희 마음은 복잡했죠. 우리나라 청년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데이비드가 한숨 쉬었어요. 너무 성공만 추구해서 그런가?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야. 마커스가 정정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싱가포르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안정만 추구하면 혁신은 없고 혁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니까요. 한국 청년들이 부럽다. 제가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게 진짜 경쟁력인 것 같아.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저희는 모두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주로 갑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희는 시큰둥했어요. 또 지방이야? 마커스가 투덜댔죠. 서울도 이미 충격인데. 하지만 전주에 도착한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옥마을 입구에 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와. 클라라가 감탄사를 냈어요.
전통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로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다 관광객이에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 입기가 유행이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전통 의상을 명절에나 겨우 입는데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전통 찻집. 그런데 간판을 보고 놀랐어요. 스타벅스? 맞아요. 스타벅스였어요. 하지만 한옥 스타벅스였죠. 이게 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 스타벅스는 전통 건축물을 그대로 살려서 매장을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대들보와 석가래가 그대로 있고 한지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기와지붕이 보이는 느낌이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될 수 있구나. 클라라가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다음은 한옥 게스트하우스. 이 한옥은 300년 된 건물이에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죠. 온돌은 그대로지만 에어컨도 있고 전통 창호지 뒤로 이중창이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되고 스마트 홈 시스템도 있어요. 조명이나 온도를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죠. 전통 건물의 AI 시스템이라. 마커스가 신기해했어요. 점심은 전통 한정식 집에서. 그런데 여기도 놀라움이 있었어요. QR코드로 주문하세요. 메뉴 설명은 AR로 보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QR을 스캔하니 각 음식이 3D로 나타났어요. 이건 구절판이에요. 조선시대 궁중 요리인데 AR로 설명을 들으며 먹으니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전통 음식도 이렇게 첨단 기술과 결합할 수 있구나.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전통 공예 체험. 한지 만들기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었어요. 이 한지는 특수 처리를 해서 전자기기 보호 필름으로도 쓰여요. 한지가 스마트폰 보호 필름이 된다고요? 네, 한국 전통 기술과 현대 나노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이미 특허도 받았고 수출도 하고 있어요. 장인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으면 죽어요. 현대와 만나야 살아남죠.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해요. 70이 넘은 장인이 나노 기술을 연구한다니. 다음은 한복 대여점. 그런데 여기도 특별했어요. 3D 피팅 시스템이에요. 몸을 스캔하면 정확한 사이즈의 한복을 추천해드려요. 거울 앞에 서니 AR로 다양한 한복이 입혀져 보였어요. 와, 이거 정말 편하다. 클라라가 신나했어요. 그리고 이 한복은 특수 원단이라 구김도 안 가고 얼룩도 안 져요. 전통 디자인에 신소재를 쓴 거죠. 저녁 무렵 전동성당을 방문했어요. 100년이 넘은 성당인데 앞마당에서 미디어 아트쇼를 하고 있었어요. 성당 벽면에 빛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조화를 이뤘어요. 종교 건물에서 이런 공연을. 마커스가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전통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요. 보존하면서도 즐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전통주바. 저희는 전통 막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막걸리 칵테일, 막걸리 아이스크림, 심지어 막걸리 맥주도 있었어요. 전통주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젊은 사장님이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현대인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주를 떠나는 버스 안. 저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못할까? 클라라가 한숨 쉬었어요. 우리도 전통이 있는데. 마커스가 아쉬워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싱가포르는 현대화하면서 전통을 많이 버렸는데 한국은 전통을 현대화 융합시켰다는 걸. 우리는 서구화가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반성하듯 말했어요. 한국은 한국화가 곧 현대화구나. 데이비드가 핵심을 짚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혁신을 봤다. 새로운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창조력이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진 전주.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을 발견했습니다. 해시태그 7부 DMZ 평화의 무게 분단 국가가 보여준 통일의 꿈.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갑니다.
DMZ 비무장지대예요. 가이드의 설명에 저희는 긴장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클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예요. 유엔군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버스가 북쪽으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죠.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말을 잃었어요. 저 철조망 넘어가.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북한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70년 넘게 만날 수 없는 곳이죠. 자유의 다리를 보며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때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어요. 자유를 찾아서요.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철조망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여쭤봤어요. 1년에 한 번은 와요. 고향이 개성이거든. 저 철조망 너머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년째 못 가고 있어요. 부모님 산소도 저기 있는데. 마커스가 영어로 물었어요. 통일되면 가실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럼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희망찬 목소리에 저희는 숙연해졌어요. 다음은 도라산역.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 표지판의 문구가 가슴을 울렸어요. 언젠가는 이 기차가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갈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정말요? 클라라가 놀랐어요. 네, 이미 선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적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운행 가능해요. 플랫폼에는 평양 방면 표지판이 있었어요. 마치 내일이라도 기차가 출발할 것처럼. 통일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북한 땅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기 보이는 게 개성공단이에요. 한때 한국 기업들과 북한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던 곳이죠. 함께 일했다고요? 제가 놀랐어요. 네, 5만 명이 넘게 일했어요. 작은 통일이었죠. 망원경으로 북한 마을을 보니 평범한 집들과 논밭이 보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점심은 통일촌에서 먹었어요. DMZ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 쌀은 DMZ 청정 지역에서 나요. 70년간 농약을 안 써서 완전 유기농이죠. 식당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분단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자연을 보존했네요. 오후에는 특별한 강연이 있었어요. 탈북 청년 김민수 씨의 이야기였죠. 저는 5년 전에 남한에 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다른 나라 같았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있죠. 졸업하면 통일 후를 대비한 IT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으세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독일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탈북민들이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도 한류 팬이 엄청 많아요. 몰래 한국 드라마 보고 K-팝 듣고 있죠. 정말요? 어떻게요? USB로 몰래 돌려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태양의 후예 봤어요. 문화의 힘이 철조망도 넘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평화공원을 방문했어요. 전 세계에서 보낸 평화의 메시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전시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미래 상상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하이퍼루프로 30분, 통일 한국이 세계 5위 경제 대국. 꿈 같은 얘기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분단 상태에서도 이만큼 발전했어요.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저희는 생각에 빠졌어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만나면, 대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루트가 열리면 엄청날 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인정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싱가포르는 운이 좋은 것 같아. 클라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분단의 아픔이 없잖아.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었고. 마커스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더 발전했어. 저는 깨달았어요. 역경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아픔이 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안다는 걸. 한국인들의 통일 의지가 대단하다. 제가 감탄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놀라워. 데이비드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소식이었죠. 화면 속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보며 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 리더십 포럼에 여러분이 초청받았어요. 우리가요? 마커스가 놀랐어요. 네, 싱가포르 대표로 참석하시면 돼요. 한중일 대학생들과 토론할 예정이에요. 서울대 교정에 들어서니 캠퍼스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이게 다 대학교예요? 클라라가 감탄했어요. 산 하나가 캠퍼스네.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NUS도 크긴 하지만 이 정도 자연 속 캠퍼스는 아니거든요. 포럼 장소인 국제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었죠. 웰컴 싱가포르 프렌즈. 한 한국 학생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오늘 진행을 맡았어요. 회의장에 들어가니 동시통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각자 편한 언어로 말씀하세요. 6개 언어 동시통역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경쟁인가 협력인가? 중국 학생이 먼저 발언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경쟁만 해요. 서로 협력하면 더 강해질 텐데. 일본 학생이 반박했어요.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 아닌가요? 한국이 일본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서 발전한 것처럼. 그때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는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성장하냐가 중요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발언했어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라서 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협력이 쉽지 않죠. 이소영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열띤 토론이 시작됐어요. 청년 교류를 늘려야 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해야 해요. 문화 교류가 먼저예요. 두 번째 주제는 더 무거웠어요. 기후변화와 아시아의 책임. 홍콩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시아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해요. 우리 책임이 커요. 대만 학생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다 발전하고 나서 우리더러 발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공평해요. 한국 학생이 건설적인 제안을 했어요. 탓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요.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어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이 목표예요. 어떻게요? 중국 학생이 물었어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빌딩마다 수직 정원을 의무화했죠. 일본 학생도 자국 사례를 소개했어요. 일본은 수소 경제로 전환 중이에요. 수소차, 수소발전소.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교류했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취업 걱정돼? 당연하지. 너희 나라도? 응, 경쟁 너무 심해. 하지만 분위기는 밝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맞아, 우리 세대가 주인공이야. 오후 세션의 주제는 기술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한국 학생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2030년이면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요? 클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중국 학생이 대답했어요. AI가 못하는 일을 해야죠. 창의성, 감성, 인간관계. 일본 학생이 덧붙였어요. 평생 학습이 필수예요. 하나의 전문성으론 부족해요. 토론이 깊어질수록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따로 대응하면 안 돼요. 함께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 세션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 청년 공동 프로젝트 제안. 각국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시아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동 환경보호 캠페인 문화교류 플랫폼. 그때 이소영이 제안했어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열광했어요. 즉석에서 위챗, 라인, 카톡, 왓츠앱 그룹을 만들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뭐로 할까요? 환경보호 공동 캠페인은 어때요? 좋아요. 각국에서 동시에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해요. 저도 제안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그린플랜 2030과 연계해서. 포럼이 끝날 때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이소영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증명했어요. 아시아 청년들이 함께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포럼 후 뒤풀이 자리. 치킨을 함께 먹으며 더 친해졌어요. 한국 치킨 정말 맛있다. 또 중국 학생이 감탄했어요. 이것도 문화 교류지. 일본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지한 얘기도 나눴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서로 경쟁했지만 우리는 협력하자. 아시아의 색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야. 클라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었어. 맞아요. 정말 의미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청년연대. 경쟁이 아닌 협력. 함께 만드는 미래.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커스가 말했어요.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니까. 데이비드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변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늘 만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다음 달에 온라인 미팅하자. 환경 캠페인 구체적으로 계획하자. 함께 만드는 아시아. 설레는 마음에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저는 미래를 봤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희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 모였어요. 벌써 내일 떠난다니. 클라라가 아쉬워했어요. 창밖으로 인사동 거리가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죠. 열흘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아. 데이비드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마커스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때는 한국을 완전 무시했는데 저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클라라가 먼저 대답했어요. 겸손함? 우리는 너무 자만했어. 싱가포르가 잘 사니까 다른 나라를 무시했지. 마커스가 반성했어요. 데이비드가 깊은 생각에 빠져 말했어요. 우리는 현재에 안주했는데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GDP나 1인당 소득 같은 숫자만 봤던 게 문제야. 제가 깨달음을 공유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못 봤어. 사람들의 열정, 도전 정신, 미래에 대한 비전. 찻집 주인 할머니가 대추차를 더 가져다 주셨어요. 학생들 한국 구경 잘했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클라라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나라도 대단해요. 서로 배우면 더 좋겠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우리는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래플스 다닌다고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 마커스가 고백했어요. 맞아. 하버드, 옥스포드 간다고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지. 데이비드도 인정했어요. 클라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더라.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였지.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공유했어요. 싱가포르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 마커스가 말했어요. 뭔데? 성공의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클라라가 동의했어요. 맞아. 실패하면 안 되고 안정적인 길만 가야 하고. 그래서 창의성이 죽는 거야. 데이비드가 결론 지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꿈이 컸어. 클라라가 덧붙였어요. 작은 나라 콤플렉스가 없더라. 마커스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중요한 걸 짚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뀌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바뀌면 도태될 거야. 어떻게 바꿀 건데? 이 클라라가 현실적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학교로 돌아가면 토론 클럽을 만들자. 제가 제안했어요. 주제는? 마커스가 물었어요. 싱가포르의 미래 단순히 성적 경쟁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고민하는 거야.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창업 동아리도 만들자. 한국처럼 고등학생도 창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클라라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국 친구들과 계속 교류하자. 온라인으로라도.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얘기해야 해. 마커스가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바뀌어야 싱가포르도 바뀐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다짐은 더 확고해졌어요. 솔직히 처음엔 억울했어.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싱가포르가 더 잘 사는데 왜 한국한테 충격받아야 하나 싶었어. 근데 이제는 고마워. 클라라가 말했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마커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래플스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 나도. 데이비드가 동의했어요. 더 배우고 싶어. 한국의 도전 정신을. 찻집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에 악사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즐겁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이런 거 싱가포르도 할 수 있을까? 클라라가 물었어요.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말이야. 해야지.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24시간 북카페였어요. 와, 새벽 2시인데도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 데이비드가 놀랐어요. 한 청년이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스터디 그룹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런 열정. 마커스가 감탄했어요. 우리도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서 더 이야기했어요. 한국 여행이 끝나도 이건 시작이야. 제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배운 걸 싱가포르에 전파하자. 클라라가 동의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 공항에서 울 것 같아. 클라라가 말했어요. 울어도 돼. 나도 울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열흘 전과 같은 풍경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고 미래가 보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보였어요. 고마워 한국아.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깨워줘서. 떠나는 날 아침.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가 꿈 같아. 클라라가 한숨 쉬었어요.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데이비드가 걱정했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 모였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며칠 전 서울대 포럼에서 만났던 한국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이소영, 민준, 지혜, 현우. 10명이 넘는 학생들이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요? 마커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젯밤에 연락했잖아요. 꼭 배웅하고 싶었어요. 이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직접 만든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인연이 계속 이어지라는 의미죠.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앨범이에요. 디지털 코드도 있어서 계속 사진 추가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한국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 했어요. 다음엔 우리가 싱가포르 갈게요. 지혜가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안내할게.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 공항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데이비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래플스 인스티튜션 학생분들이시죠? 특별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서울과학고, 삼성연구소, 부산 창업가들, 전주 한복가게.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보내왔어요. 싱가포르 친구들 또 만나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요.
아시아 청년들 화이팅! 이번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클라라는 이미 울고 있었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소영이 말했어요. 시작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현우가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이건 뭐예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만든 앱 리스트예요. 싱가포르에서도 참고하라고. 그들과 포옹하며 작별했어요. 열흘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도 면세점을 지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진짜 많이 변했다. 마커스가 인정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바꿨어. 클라라가 덧붙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각국 친구들로부터였죠. 환경 캠페인 기획서 만들었어. 확인해봐. 다음 달 온라인 미팅 날짜 정하자. 싱가포르 한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생각했어요. 열흘 전 우리는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못 사는 나라, 배울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정한 선진국은 1인당 GDP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전통을 지키며 혁신하는 지혜.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일단 학교에서 발표하자.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클라라가 덧붙였어요. 부모님께도 얘기해야 해.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마커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난 창업 준비할 거야. 대학은 그 다음이야. 6시간 반의 비행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싱가포르에 돌아가서 할 일들. 바꿔나갈 것들. 도전할 것들.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흘 전과는 다른 눈으로 봤어요. 여전히 좋은 공항이야.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시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클라라가 덧붙였어요.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얘들아, 잘 다녀왔니?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이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은 미래였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요. 아버지는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많이 성장했구나. 네, 정말 성장했어요. 열흘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싱가포르를 바꾸고 아시아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요. 한국아, 고마워요. 당신들이 보여준 가능성을 우리도 만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탄웨이리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래플스 인스티튜션 강당. 저는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싱가포르 한국 청년 포럼이 다음 달 우리 학교에서 열립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6개월 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토론 클럽 퓨처 싱가포르를 만들었고 창업 동아리 스타트업 래플스를 시작했죠. 처음엔 반응이 냉담했어요. 왜 굳이?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싱가포르에서 창업은 위험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정신으로 3달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창업 동아리 멤버가 100명을 넘었고 실제 사업 아이템도 나왔어요. 클라라는 다문화 교육 앱을, 데이비드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커스는 청년 교류 플랫폼을 기획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 부모님들도 달라지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꿈을 응원할게. 학교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제 래플스에도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아시아 각국 청년들의 얼굴이었죠.
아시아 청년 환경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1000명이 넘는 멤버가 활동 중이에요. 우리가 기획한 플라스틱 프리 아시아 캠페인은 이미 5개국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미팅이 있어요. 저는 싱가포르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변화. 저는 대학 진학 계획을 바꿨어요. 하버드 대신 카이스트에 지원했습니다. 기술 창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이제는 응원해주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말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미래는 좋은 대학 순위가 아니라 도전하는 청년들이 만들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와 협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어요. 1학년 후배가 찾아왔어요. 선배,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꼭 가봐. 인생이 바뀔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소영이에서 온 메시지였죠. 왜 이리?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만나니까 신난다.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들 잘 진행되고 있어? 응. 너희는 어때?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어. 싱가포르에서 배운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도 너희한테 배울 게 많아. 그래요, 이게 진정한 교류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창밖을 보니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보여요. 여전히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번영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의 크기에 있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미래예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명문고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과정.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가진 편견과 오만함이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죠.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